전화. 여보세요? 동서, 뭐하고 있었어? 내가 너무 이르게 전화했나? 내가 요새 너무 바빠서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되네. 저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동서도 알면서. 곧 추석이잖아. 우리 차례 준비도 슬슬 해야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좀 바쁘거든? 그래서 장까진 못 보겠더라고. 저번처럼 동서가 장 좀 봐줄 수 있지? 내가 어머니가 주신 돈은 바로 보내줄게. 또 동선에서 어머니 댁 오는 길에 큰 시장 하나 있잖아. 여러모로 동서가 장 봐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 봐오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형님 저번처럼 늦게 오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준비를 하니까요. 동서 저번 일 갖고 삐졌구나. 그때 내가 급한 일이 있었다니까. 나도 동서랑 같이 음식 준비하고 싶었어.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긴 걸 어떡해. 오늘은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장만 봐가지고 와. 알았지? 돈은 지금 보낼게. 네, 그럼 알겠어요. 저번이 문제가 아니라 저저번에도 그러셨으면서. 그래도 이번엔 시간 맞춰서 오신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오늘 얼마 보내주셨나. 저번엔 좀 모자라서 어머니께 은근슬쩍 말씀드렸는데. 15만 원? 저번이랑 똑같네. 식구가 5인데 15만 원으로 어떻게 차례상을 준비하러 하시는지. 어머니가 요새 물가를 잘 모르시나. 어머니도 평소 요리하시고 장 보시고 하면 대충 아실 텐데 그렇다고 대놓고 돈이 너무 모자라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도 내 돈으로 메꿔야 되겠네. 요즘 일도 끊겨서 빠듯한데. 일주일 후 시댁. 엄마, 저희 왔어요. 왔니? 아유, 장을 봐온다고 하더니 양손에 짐이 한가득이네. 힘들었겠다. 시장도 정신없지? 네,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근데 형님은요? 먼저 와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는 길이라곤 하는데 차가 좀 막히네. 먼저 준비하고 있자구나. 네. 1시간 후.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차가 그렇게 막히나? 사고가 났다고? 크게 다친 건 아니지?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래, 병원 들렀다가 천천히 오거라. 사고요? 형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응, 거의 다 왔는데 접촉사고가 났대. 다행히 뒤에서 살짝 받은 거라 크게 인상은 없대는데 그래도 바로 검사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녀오라고 했지. 연휴에 여는 병원이 많으려나 모르겠네. 그래, 일단 우리끼리 준비하고 있자꾸나. 근데 아가, 돈이 좀 모자랐니? 재료가 좀 부족한데 새우 이런 건 많이 좀 사오지. 네 남편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새우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새우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물가도 더 올랐고요. 그래도 신경 써서 준 건데 그래도 돈이 남았을 것 같은데. 아니다, 너가 어련히 잘 사왔겠지. 그럼 차례상 올리자꾸나. 네. 15만 원 주셔놓고선 돈이 어떻게 남는다는 거야. 어머니도 참 마치 내가 돈 남겨놓으려고 깨부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네. 평소에 인자하시다가 왜 꼭 이렇게 차례상 차리는 문제에 있어선 돈을 아끼시나 몰라. 이것도 내가 사비 못해서 사온 건데 괜히 15만 원 맞춰서 재료 샀다가 차례상이 볼품 없어질까봐 나도 노력한 건데.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따지는 건 너무 버릇없어 보이니까 일단 참자. 그날 저녁 시댁. 이제야 도착했네. 어머니, 저 왔어요. 동서도 차례상 차리느라 고생했어. 내가 꼭 거들고 싶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니다, 몸이 더 중요하지. 몸은 괜찮니? 검사는 받고 온 거야? 말도 마세요, 어머니. 여는 병원 찾느라고 유학 골목을 뱅뱅 돌았잖아요. 그래도 여는 병원 하나 찾아서 간신히 검사 받고 왔어요. 남편은 목이 계속 뻐근하다 해서 침 맞고 오라 하고 전 먼저 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근데 동서 혼자 일하게 둔 게 마음에 걸리네. 동서 미안해. 혼자 힘들었지? 아니에요. 그래도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저녁 식사 안 했지? 니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직 저녁 안 먹었다. 그럼
큰아들은 오는 대로 먹으라고 하고 일단 우리끼리 먹자. 아, 그러셨어요? 먼저 드시지. 제가 상 차릴게요. 동서는 쉬고 있어. 내가 다 할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할게요. 아니야, 장봐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어머나, 근데 동서, 이게 다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부실해? 내가 준 돈으로 뭐하고 이렇게 차렸어? 워낙 재료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니? 아마 그래서 그런 결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차례상이 이게 뭐예요? 시아버님도 드실 건데. 이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동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투른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정성의 문제잖아. 설마 내가 장바오라고 시켜서 그래? 솔직히 저번에도 재료를 너무 부실하게 사와서 한마디 알려다가 잘 안 해봤으면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뭐뭐 사와야 되는지 다 알려주잖아. 동서도 그때 받아 적었고. 근데 저번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이제 새댁인데 인원수 맞게 장봐오는 게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아가, 다음엔 내가 재료 뭐뭐 사와야 되는지 알려주마. 일단 밥 먹자꾸나. 야, 그래도 새아가가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렇게 감싸주시기만 하면 버릇 잘못 들어요. 동서, 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어머니 보기에 창피하다 정말. 그치만 돈이 너무 부족해서. 동서, 어머, 어머니 들으시는데 뭐라는 거야? 그렇게 대놓고 돈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동서 아직 철이에 덜 들어서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른이 주신 돈을 부족하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뭐 다행히 어머니 화장실 가느라 못 들으신 것 같네. 다음엔 말 좀 조심해. 하지만 재료가 부실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제 입장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15만 원으로 차례상 차리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희 식구만 해도 5인데 15만 원으로 차례상에 식사에 차리는 건 너무 빠듯해요. 저번 아버님 재산 때도 돈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사비로 메꿨거든요. 제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럴 수야 있겠지만 최근에 일도 끊겨서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10만 원 정도 더 보탠 거예요. 어이구, 15만 원이면 충분하지. 동서가 장 보는 센스가 없어서 그래. 나 정도 살림 경력이 되면 15만 원으로 5식구는 물론이고 10식구 밥상도 차릴 수 있어. 동서 설마 시장 가서 가격 흥정도 안 하고 그냥 부르는 대로 준 거 아니야? 흥정이요? 요즘 시장은 옛날 시장이랑 달라서 정찰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말이 그런 거고. 그럼 시장의 마트랑 다른 점이 뭐가 있어? 동서가 아직 어려서 가격 흥정도 못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장은 다 그렇게 깎는 맛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동서가 돈이 부족했나 보네. 시장 상인들도 동서 어리게 보고 가격 더 올려받은 거고. 처음 봤을 때부터 동서 되게 순진해 보이긴 했어. 동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고 살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알게 모르게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동서, 나 비록 바쁜 일이 있어서 장 보는 건 동서한테 맡겼지만 이것도 이러면서 살림 배우라고 한 의미도 있어. 동서는 너무 곱게 자랐어. 곱게 자란 게 미혼 여성한텐 좋을 수 있지만 기혼 여성한텐 독이 된다. 지금 당장 봐. 15만 원이면 충분히 남을 텐데 그게 부족하다고 동서 돈까지 미련하게 들었잖아. 그럼 평소에 살림도 이렇게 사치스럽게 한다는 건데 그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지금이야 동서랑 서방님 둘이서 살아서 큰 타격은 없겠지만 나중에 애들 생기면 그땐 한 푼 한 푼이 소중한데 동서가 이렇게 돈 귀한 줄 모르고 팍팍 쓰면 애들 학원비도 못 마련해. 그러니까 다음엔 흥정도 하고 재료값 서로 비교하면서 저렴한 것도 사고 그렇게 좀 해봐. 보니까 재료도 그렇게 좋은 걸로 사온 것 같지도 않네. 설마 귀찮다고 시장 입구에 파는 것들만 사고 돌아온 건 아니지? 진짜 가성비 좋은 데는 시장 끝에 있거나 구석에 숨겨져 있어. 어린 동서 들어와서 내가 가르칠 게 참 많네. 이래서 일찍 오고 싶었던 건데.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이따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이거부터 나르고. 그 전에 상도 좀 닦고. 그 정도 기본으로 알고 있지? 네. 정말 내가 장 보는 스킬이 부족한 건가? 지금까지 내가 돈 막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 하도 돈 부족하게 자라서 아끼는 법도 많이 알고. 하긴 나 하나 식사 준비할 때랑 여럿이 식사 준비할 때랑 다르긴 하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나름 애썼는데 이렇게 혼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1시간 후, 차 안. 오늘 수고 많았어.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잠드는 바람에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당신 어제도 밤샘 근무했잖아. 그때 자지 언제 자겠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난 잘한다고 하는데 매번 부족한 게 생기니까.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이 제일 열심히 했잖아. 장 보고 요리까지 하고. 솔직히 영수님 늦게 들어오시는데 좀 얄밉더라. 아무리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저번에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당신이 다 준비하고 나서 왔잖아. 갑자기 사고가 난 걸 어쩌겠어. 물론 저번에도 그랬지만. 사실 형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차례상이 너무 부실하다고 뭐라 하셨거든. 나도 돈 맞춰서 산다고 풍족하게 못 사서 그 점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어떻게든 차례상은 잘 준비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장을 너무 못 봐왔다고 그러시니까 억울하더라고. 당신도 같이 장 봐서 알다시피 돈이 많이 모자라긴 했잖아. 솔직히 돈이 모자라긴 했지. 저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돈 좀만 더 얹어주면 안 되냐고 귀띔했거든. 아, 근데도 15만 원이라니 그걸로 어떻게 장을 보라는 거야?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는데. 그러니까 나도 저번에 돈이 좀 모자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러시네.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순 없잖아. 형님도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혼내시더라고. 게다가 15만 원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고 내가 장보는 스킬이 부족하다 하시더라고. 아 진짜 그런 건가 싶고. 에이 무슨 장보는 스킬이 뭐가 필요해? 애초에 돈을 넉넉하게 주면 되는걸? 근데 좀 이상하네. 뭐가? 애초에 엄마가 돈을 그렇게 짜게 줄 리도 없고 사실 아까 형이랑 담배 피우러 나갔는데 형이 따로 돈을 형수님한테 줬다 하던데 형수가 음식값 올랐다고 어머니가 준 돈 좀 부족하다 해서 아 근데 그렇게 해서 15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15였잖아. 그러네. 아,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주셨을 텐데. 어디 진짜 설마 형수님이 돈을 중간에 가로챈 거 아니야? 에이 설마 형님이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어. 지숙님이 돈을 그렇게 잘 버시고 형님도 돈 되게 잘 벌잖아. 좋은 회사 다니시고. 그게 아니면 돈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잖아. 안 되겠다. 내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엄마랑 형한테 얼마씩 형수님한테 줬냐고 은근슬쩍 물어보려고. 너무 대놓고는 말고 그냥 지나가듯이. 당신이 직접 알아보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알아볼게. 상대적으로 내가 물어보기 편한 위치잖아. 그래주면 고맙지. 나도 당신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네. 그니까 솔직히 결혼 전에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항상 재료가 부족했거든. 그래서 내가 부족한 재료 나가서 바로 사오고 그런 기억이 있어. 그때도 내 사비로 샀는데 그거까지 돈 달라고 하기 뭐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내삼 생각해보니 하나하나 다 이상했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좀 이상하긴 하네. 돈 이렇게 안 아껴도 잘 사실 분이 왜 그러실까?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아봐야지. 상황 파악되는 대로 말해줄게. 알았어. 부탁 좀 할게. 이틀 후 전화. 여보세요? 여보 오는 길 아니야? 20분 뒤에 도착인데 그래도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뭐를?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형수님이 그동안 돈을 가로채던 거야. 내가 엄마랑 형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앞에서 60만 원을 줬던데 엄마가 40만 원 줬고 형이 20만 원 보탰고 거기서 15만 여보한테 줬으니까 나머지 35만 원은 형수님이 가로챈 거야. 그리고 저번까지도 엄마는 계속 40만 원 보태줬대.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한가 싶어서 따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10만 원을 이번에 얹어줬고 그렇게 치면 이번에 70만 원이 모인 건데 상품권까지 합하면 그럼 대체 얼마를 가로챈 거야? 오늘도 그렇고 내가 이상하다 싶었어. 엄마가 요즘 물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5만 원으로 장을 보라고 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물어볼 걸 그랬어. 아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형님이 나머지 돈을 다 가로챈 거야? 대체 왜? 뭐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겠지. 어휴 나한테 재료 좀 사오라고 매번 그럴 때도 좀 쎄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돈을 가로챌 줄이야 몰랐네. 아니 그럼 나 결혼하기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진짜 소름 돋네. 그래놓고 나한테 장보는 스킬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정말 돈을 막 쓰는 건가 싶어서 한동안 울적했는데.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일단 어머니랑 시숙님은 형님이 이러는 거 모르시는 거지? 눈치 못 채게 물어봤어. 에이,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얄밉다. 지가 돈을 좀 줘놓고 감히 내 와이프한테 뭐라고 해? 얘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그동안 계속 이랬다는 거 아니야. 돈도 돈인데 이건 우리 식구를 농락한 거나 다름없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맡겨. 그런 건 내가 자신 있어. 당신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라서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했잖아. 거기에서도 돈 삥땅 친 사람 은근히 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내가 잘 알아. 나한테 맡겨. 하긴 당신 그랬다고 했지. 그럼 그렇게 돈 필요하면 말하고. 알았어. 어차피 곧 시아버님 제사니까 제대로 혼내줘야지. 한 달 후 전화. 여보세요? 동서,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곧 아버님 재산 거 알지? 장 보는 거 부탁 좀 하려고. 나도 또 일이 생겼지 뭐야. 게다가 동서도 이런 걸 자주 해봐야 실력도 늘고 그러는 거니까. 괜찮지? 이번엔 어머님도 뭐 사야 되는지 적어주겠다고 하시네. 그럼 쉽잖아. 동서가 흥정만 좀 신경 써서 하면 되고. 그렇긴 하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럼 어머니가 돈을 주신 거예요? 봉투에 담아주셨지. 막 받아오는 길이야. 마침 어머니가 매실청 좀 가져가라고 하셔서. 동서는 서방님 통해서 받았지? 네. 그럼 형님, 제가 형님 있는 쪽으로 갈게요. 내 쪽으로? 그냥 계좌로 보내주는 게 편하지 않아? 어차피 돈 뽑으러 은행 가야 되는데 그거보단 형님한테 직접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저도 그 김에 바람도 쐬려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해. 도착했을 쯤에 연락해. 나도 나갈 테니까. 커피나 한잔 하자고. 네. 1시간 후 카페. 나 어머님이 주신 봉투야. 어머님이 주신 그대로 가져왔어. 동서, 이번엔 잘해야 돼. 저번처럼 재료 그렇게 부족하게 사오고 그러면 점수 깎여. 지금까지 어머니나 나나 동서 이쁘게 봐주니까 동서가 좀 실수해도 넘어가는데 계속 이러면 곤란하잖아. 벌써 결혼한 지 2년은 넘었잖아. 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장봐올 거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 이런 다정한 어머니도 없다. 예전 같았으면 시집온 처자가 이런 거 하나 못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을걸? 어머니가 그래도 성품이 좋아서 다행인 거지. 물론 돈을 너무 안 쓰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형님 말대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해볼게요. 이번에도 15만 원 주신 거 맞죠? 형님, 이번엔 언제쯤 오세요? 나? 나야 음식 준비할 때 와야지. 동서도 혼자 준비하기 힘들잖아. 이번엔 일찍 갈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15만 원 맞아.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걸로도 충분해. 동서가 똑똑하게 장 보면 아마 남을걸? 남은 건 동서 커피 사 먹든가 해. 네, 알겠어요, 형님. 그럼 그때 봐요. 그래, 동서도 장 잘 봐오고. 일주일 후 시댁.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추석 쉰 지 얼마 안 돼서 또 제사라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장은 안 봐온 거야? 양손에 왜 아무것도 없어? 배달시켰어요. 요즘에는 시장도 배달 다 되더라고요. 5만 원 이상은 배달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잘했네. 나는 니들 집 많을까봐 걱정했어. 내가 사오라고 한 게 많더라고. 나도 같이 갔어야 됐나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에요. 저희도 차 입고 한대요. 형님은요? 좀 늦는다 그러네. 애들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 한 2시간 뒤엔 온대. 어차피 배달이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희끼리 차 한잔하면서 수다나 떨까요? 그럼 그럴까? 그래. 그날들도 오면 모처럼 전 좀 부치라고 해야지. 예전에는 곧잘 전 잘 부치던 놈이 너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꾸 늦게 오는 바람에. 언니, 형이 전 기가 막히게 부쳤는데 여보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전문 요리사처럼 부친다니까. 그래? 기대되네. 2시간 후 시댁.
어머, 저희가 너무 늦었죠. 정말 죄송해요. 동서 미안해.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거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네. 음식도 다 만들었겠다. 어?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시장에서 배달해 준다고 하셔서 우리도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 좀 늦는 것 같네. 아직 이르니? 이제 다 왔다고 하네요. 배달? 그럼 여태까지 음식을 안 만들고 있었던 거야? 시간이 벌써 저녁이 다 돼가는데? 제사야 언제 지내든 상관없잖니. 그리고 이왕이면 아버지 제사상 차리는 거 온 식구가 같이 차리면 더 좋은 거고. 시간도 그렇게 늦지 않았어. 이제 오나보다 초인종 울리는 소리 들리네. 그럼 전 재료 다듬을 준비 좀 하고 있을게요. 형님, 제 가방에 형님이 주신 봉투 그대로 있거든요. 형님 바로 뒤에 있는 가방 보이시죠? 기사님께 드리면 돼요. 아직 돈도 안 낸 거야? 재료 받으면 돈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 먼저 준비 좀 하고 있을게요. 여보, 재료 옮기는 거 좀 도와드려. 어머니가 사오라고 하신 그대로 주문해서 아마 양이 좀 많을 거야. 같이 옮기자꾸나. 너 얼른 문 좀 열어주렴. 돈도 드리고. 네. 시장에서 물건 시키신 분 맞으시죠? 일단 받으시고요. 총 50만 원입니다. 현금이세요? 카드세요? 네? 50만 원이요? 아니 무슨 재료값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동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라뇨. 장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럼 그 정도 나와야지. 이번엔 넉넉히 사려고 50만 원 넣어줬잖니. 그거 그대로 드리면 되잖니. 게다가 내가 준 돈도 있잖아. 20만 원.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좀 바빠서요. 얼른 좀 주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는 거죠? 형님, 뭐 하세요? 그 봉투 그대로 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게 이거 맞죠? 돈 좀 확인해 볼게요. 15만 원밖에 없는데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15만 원밖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봉투 내가 준 봉투인데 오른쪽에 장미 그려진 게 딱 내가 장 볼 때 쓰라고 준 돈인데. 큰애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빨리 좀 주실래요? 현금 부족하시면 카드로 내셔도 돼요. 형님, 일단 기사님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나머지는 카드로 해주세요. 여기 있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15만 원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어디다 두고 너한테 받은 그대로 가방에 넣어놨을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동서가 아무래도 다른 데 돈을 넣은 거 아닐까요? 전 봉투 그대로 줬거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까는 기사님 계셔서 말을 안 한 건데 원래 15만 원 들어있던 거잖아요. 전 계속 그렇게 받았는데. 봉투 줘보세요. 이거 어머니가 주신 봉투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15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난 이제껏 40만 원씩 줬는데. 잠깐만, 15만 원이요? 그럼 내가 준 돈은 어디로 갔어? 재수 씨한테 계속 15만 원 줬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야? 그럼 재수 씨는 그 돈으로 장을 본 거요? 15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겠는데. 당신 왜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그러게, 우린 당연히 15만 원으로 장 보라고 하는 줄 알고 최대한 그 예산 안에서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한 건 우리 사비로 메꾸고.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게 제가 실수했나 봐요. 봉투를 바꿔서 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요? 어떻게 매번 그러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야 봉투로 받은 거지만 지금까진 계속 계좌로 넣어주셨잖아요. 어머니, 제 입출금 내역 봐보세요. 저희 형님 이름으로 15만 원 입금돼 있죠? 전 계속 15만 원 받아왔어요. 제가 늘 10만 원 정도 더 못해서 장 봐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뜰히 장 봐온 거긴 하네요. 어머니 40만 원씩이나 주셨는데 희숙님도 돈 보태주셨고. 아니 이게 뭐냐 큰애야. 어디 설명을 좀 해봐라.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따로 돈 더 줬잖아.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전 불면 동서한테 돈 그대로 줬어요. 동서 왜 이래. 동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곤란해. 아무리 내가 저번에 차례상 차린 걸로 몰아 있어도 이렇게 사람 몰아가는 건 아니지. 사람 어설프게 몰아가는 건 형님인데요.
증거를 내밀어야 인정을 하시겠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저번에 형님이 저한테 봉투 주실 때 녹음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들어보시면 제가 15만 원 맞죠? 물어보니까 형님이 맞다고 하시거든요. 어머니 돈에 인색하다는 말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언제...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너 이게 사실이야? 그럼 그동안 내 돈 가져다가 막내한테 고작 15만 원 떼어주고 나머진 네가 쓴 거야? 그럼 내 돈도? 나한테 그렇게 어머니가 주신 돈이 적다 그러더니? 우와, 예전엔 저보고 재료비 감당하게 하더니 그새 기술이 좀 좋아지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돈 중간에서 가로챈 거 맞구만. 그래도 이번엔 잘 봤죠? 어머니가 주신 돈에 맞게? 그렇지만 형님이 그동안 가로챈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을 다 제가 메꾼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형님 차례죠. 여기 형님이 원하신 재료 많이 사왔으니까 어디 제사상 잘 차려보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전 제사상 안 차릴게요. 형님이 이렇게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시는데 제가 어떻게 장도 보고 상도 차리겠어요? 차라리 돈 받은 형님이 차리는 게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일을 더 해야지. 엄마, 죄송하지만 우린 가볼게요. 그래, 일단 니들은 가보거라. 막내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한 모습인지 모르겠다. 아유,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잠시 후. 이제 막내도 갔으니까 말 좀 해봐. 진짜 돈을 가로챈 거야? 못해도 몇백은 되겠는데 그 돈을 대체 어디다... 설마 당신 얼마 전에 가방 산 게 이거야?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비싼 가방을 무슨 수로 샀나 싶었는데 설마... 정말 가방 사려고 그런 거냐? 막내한테 부담을 다 집어넣고 너 혼자 가방 산 거야? 장보라고 준 돈으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큰 며느리란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여보,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한두 푼 남겨먹는다는 게 이렇게 됐어요. 그치만 그 돈으로 가방을 산 게 아니라 사는데 일부 보탠 것 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아니, 사람 뒤통수를 때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래? 이거 횡령이나 마찬가지야. 회사 생활도 하는 사람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재수씨 얼굴은 이제 어떻게 봐? 동생은 어떻게 보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그냥 잠깐 욕심이 나서 그런 거지. 돈 그렇게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당신도 그냥 나한테 용돈 줬다 생각하면 아직도 뉘우치질 않았네. 결과적으로 내 돈으로 네 가방 샀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반도 안 떼주고 나머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 아유, 그것도 모르고 막내를 의심했으니 막내 아니었으면 평생 모를 뻔했다. 창피해서 막내 보고 제사상이고 차례상이고 준비하라는 말도 못하겠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장 봐오마. 네가 와서 음식 하든가 해라. 그게 좋겠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와이프를 잘 봤어야 되는데 이럴 거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기회 같은 소리 안 해. 얼른 상부터 차려라. 오랜만에 재료가 풍족하네. 빨리 차려. 난 어머니랑 얘기 좀 더 할 테니까 당신은 얼른 음식 준비해. 안 그래도 재수씨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꾸 늦장을 부리길래 왜 저러나 싶었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음식 준비는 다 재수씨한테 넘기고 그랬던 거야?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네. 그러게 말이다. 그것도 모르고 막내한테만 뭐라 했으니 아유, 막내한테 미안해서 어쩌면 좋니. 이럴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겠다. 제가 전화 걸 테니까 같이 말씀하시죠. 당신은 얼른 음식 준비 다 해. 아니, 이걸 어떻게 나보고 다 하라고. 직후 전화. 여보세요? 재수씨, 제가 대신 죄송해요. 같이 살면서 와이프가 그런 줄도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 제사 치르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 돈 부담까지 안겨드렸으니 정말 죄송해요. 희숙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사실 저 혼자 돈 메꾸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말하려고 해도 형님이 버릇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바꿔달라고 하시거든요. 잠깐만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장 자꾸 모자라게 봤다고 뭐라 했으니 너도 얼마나 곤란했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액 얘기하기도 애매했을 거고. 내가 큰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런 경우 나도 처음 봐서. 어머니도 모르셨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어머니, 저도 그동안 피해를 본의 아니게 많이 봐서요.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풀리겠어? 그동안 형님이 돈 빼가신 만큼 형님이 집안 제사고 명절 준비고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손해가 좀 회복이 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이었다. 내 돈 빼가서 집 명품백 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괘씸해. 너한테도 일을 다 물어놓곤. 생각해보면 그동안 늦게 온 것도 다 핑계였던 거 아니니?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말거라. 미안하다. 내가 너희 볼 면목이 없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다. 의외로 돈이 안 부족한데 남이 돈 쉽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류들은 정면으로 자기가 한 짓을 까발려야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형님도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형님 같은 부류를 잘 알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일단 가서 쉬고라. 안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아버님 나골당 가던 중이었어요. 이번엔 저흰 따로 지낼게요. 다음엔 같이 지낼 테니까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그래, 알겠다.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엄마가 뭐라셔? 나 하자는 대로 하자시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아까 형수 얼굴 볼만 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잘못한 짓 당신한테 덮어씌우려 하더라고. 거기서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 그런 사람 특징이 그래. 그치만 나도 한두 번 겪어본 상황이 아닌걸.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여보, 가다가 시장 들러서 전이라도 좀 사오자. 아버님 새우전 좋아하신다며. 그거라도 사서 제사상 차려드려야지. 그게 좋겠다. 그동안 새우전도 많고 못 먹었네. 확실히 형수 들어오기 전이랑 후랑 음식 양이 달라지긴 했어. 그래도 형수가랑 엄마가 음식을 거의 더 맡으시니까 양 적다고 말도 못했는데 이제야 그 비밀이 풀렸네. 그러게 말이야. 이젠 아버님도 풍족한 상 받아보시겠다. 1시간 후 시댁. 다들 어딜 간 거야? 나보고 이걸 언제 다 하라고. 아무리 돈 떼운 게 잘못이라지만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동서도 그래.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 가지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난리야. 시간 안에 못 만들면 남편이 이혼 각오하라고 했는데 일을 어쩜 좋아. 이대로라면 못 만들 것 같은데. 일단 동서한테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한창 음식 만드느라 바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 빼돌린 것도 미안하고 동서한테 부담 안긴 것도 미안해. 나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도벽 같은 게 있었거든.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래. 아무튼 이제 안 그럴 테니까 다시 와줄 수 있어? 어머니랑 남편이랑 나보고 차례상 다 차리라고 나가버렸어. 시간 안에 못 만들면 남편은 나랑 이혼한다고 난리고. 고작 몇십만 원 빼돌린 걸로 이혼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돌아오면 안 될까? 같이 만들면 시간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이 와중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급한 일이야 많죠. 접촉사고도 날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아니, 동서는 회사도 안 다니고 접촉사고 난 것도 아니잖아. 말장난하지 말고 지금 와주면 안 될까? 형님도 진짜 급한 일 겪은 건 없잖아요? 말장난 먼저 시작한 건 형님인 것 같은데. 어머니랑도 약속했어요. 형님이 어머니랑 시숙님 돈 빼돌린 것만큼 노동으로 갚는 걸로. 다 갚으면 저도 가서 도울게요. 도벽이 있으시다고 했죠? 이제 형님 몸도 알아야죠. 남이 돈 쉽게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 몸도 힘들어진단 거. 그래야 고쳐지지 않겠어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앞으로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나보고 혼자 다 하라고? 네. 전 뭐 돈이랑 시간 남아 돌아서 형님 대신 장도 보고 상도 차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안녕. 여보세요. 동서! 벌써 끊은 거야? 나보고 이걸 어떻게 다 하라고. 다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2시간 후
형님 집.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식구들이 다 나한테 등을 돌리는데 당신이라도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합세해서 내가 혼자 제사상을 차리게 둘 수가 있어? 나 몸 약한 거 뻔히 알면서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그럼 당신이 그동안 삥땅 친 돈 다 갚든가. 그럴 돈이 있을까 싶지만. 뭐?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그거 해봤자 얼마나 떼먹었다고. 당신이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내가 당신 편들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솔직히 지금까지 당신 월급 받는 족족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그 와중에 카드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내가 보태주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도 우리 집 행사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소리 안 하고 제사상이고 차례상이고 차려주길래 고마운 마음으로 나도 불만 안 드러낸 건데 이런 식으로 돈을 챙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야, 부업도 이런 부업이 없네. 게다가 재수씨도 들어왔으니 돈은 돈대로 챙기고 일은 재수씨한테 다 더 넘기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갑자기 카드값 얘기는 왜 나와? 다 필요한 거 사서 그런 거잖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 봤자 프리랜서인 재수씨보단 넉넉하겠지. 동생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어디 거기서 돈을 빼갈 생각을 하냐?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아무튼 그동안 빼간 돈 갚든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가. 다 싫으면 그냥 이혼해. 나도 당신한테 정 떨어졌어. 뭐 이혼? 이혼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 이혼하기 싫으면 잔말 말고 일로 갚든가. 돈은 없을 게 뻔하니 그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라도 재수씨랑 동생 마음 풀어야지. 안 그래? 난 거실에서 잘게. 피곤해 죽겠으니까 말 더 시키지 마. 이미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그래도 내 편 들어줄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보. 1년 후 시댁. 뭐하니? 빨리빨리 안 차리고. 곧 막내네도 온대지 않니? 얼른 제사 치르고 밥 먹어야지. 하고 있어요. 근데 동선 언제 온대요? 오늘은 좀 일찍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애들도 바쁘지 않니? 내가 어차피 음식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까 천천히 오라고 했어. 확실히 재료가 풍성해지니까 요리할 것도 많네. 어머니 저 왔어요. 형님도 수고하시네요. 왔어? 오느라 고생했다. 저기 가서 앉아있어. 다 했다. 난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마. 동서 왔어? 아깐 일찍 올 수 있다고 했으면서. 일찍 온 건데요? 좀 더 늦게 오려다가 그럼 차 막힌다 해서 지금 온 거예요. 이야, 확실히 제사상이 풍성해지긴 했네요. 새우전도 많고. 저 하나 먹을게요. 새우가 탱글탱글하니 좋네요. 비싼 새우를 사서 그런가? 어머니가 배달로 시키셨다고 하던데 역시 돈이 좋아요. 바로 이렇게 좋은 재료가 오고. 진작 이렇게 하자고 할 거 그랬어요. 그럼 비리 저지를 일도 없는데. 그러게. 저기 동서, 내가 손목이 아파서 그런데 이것 좀 대신 붙여줄 수 있어? 이것만 붙이면 되는데. 안 되죠. 형님이 그동안 삥땅 친 돈 갚으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저도 형님이 얼른 갖고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기 앉아 있을게요. 수고하세요. 동서! 서방님 결혼한다 했을 땐 이제 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오히려 내가 일을 더하게 생겼네. 언제까지 일해야 돼? 힘들어 죽겠네 정말. 그러게 돈을 왜 빼갔군. 맘 같아선 바로 갚고 싶은데 남편이 밀린 카드값 보태주지도 않아서 월급 받는 대로 다 나갔는데 꼼짝없이 일로 갚게 생겼네.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정직하게 살걸. 1년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형님께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셨어요. 제사부터 차례 치르는 것까지 전부 다요. 그동안 형님에게서 많은 회유가 왔는데요. 자기가 깊이 반성한다며 이젠 어머니가 직접 장을 봐오시니 돈 빼돌릴 일도 없고 자기도 시간 맞춰서 올 테니까 일을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 것도 토로하면서요. 들어보니까 결혼 초부터 형님이 사치를 좀 많이 부려서 희숙님이 그걸 갚아준 것도 몇 번 있고 지금도 본인 명의로 있는 대출금을 좀 갚아줘서 희숙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고 자기 혼자서 일을 다 할 순 없지 않냐고 이제 제발 용서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면 시어머니도 납득할 거라 하면서요.
그럼에도 저는 형님이 그간 빼간 돈을 어림잡아 생각해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혼자 일하는 게 맞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 다시는 남의 돈을 쉽게 쓰지 않으니까요. 어머니도 남편도 시숙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요. 덕분에 저도 시댁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신경도 안 쓰이고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즐기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